페이지 55쪽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발전 파트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자료로 확인하기부터, 자 1번에 보시면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아바스 왕조의 수도, 지금 국제시장, 국제도시 있었던 곳, 지금 이라크의 수도기도 하죠. 바그다드고요. 751년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의 전투. 자, 요 오른쪽에 요 파트 바로 탈라스 전투였죠. 자, 여기서 제지술이 중국에서 전파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의 건축입니다. 이슬람의 건축은 모스크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둥근 돔, 아치 형태, 미너렛이라 부르는 4개의 첨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부르는 건축 양식을 보고 모스크라고 불렀었고, 여기 보이는 이런 무늬들이 있죠. 무늬들을 보고 우리가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불렀는데, 아라베스크 무늬가 등장한 이유는 우상 숭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기하학적인 무늬와 덩쿨 모양의 무늬가 등장한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 잘 기억하시고, 자, 한눈에 정리하기로 가보시면 이제 시대 구분이죠. 첫 번째 시대가 이제 무함마드가 있던 시대고요. 무함마드 시대. 그 다음에는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종교 지도자 칼리프를 뽑는 칼리프 선출 시대가 있었죠. 네, 칼리프를 뭐 했던 시대가 있었다. 선출했던 시대가 있었고,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했었고, 이때 중요한 거 아랍인에 대한 우대 정책, 쉽게 말하면 차별 정책이었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마이야 왕조가 빠르게 멸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다. 자,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 등장한 마지막 왕조라고 봐도 되는 아바스 왕조가 있었고, 아바스 왕조에서는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폐지했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조금 더 나라가 오래 유지가 됐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권의 형성에서는 이슬람교와 아랍어가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며, 특히 이 문화권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쿠란이라는 법전 또는 알라신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스크 건축과 자연과학도 발전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이는 개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하시오 되어 있네요. 우상 숭배는 금지했었고요.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을 간 성스러운 이주라고 했던 것은 헤지라였고, 요게 622년이었고, 요게 이슬람교의 기원이 된다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번에 순서인데요. 첫 번째가 가에 헤지라, 두 번째가 정통 칼리프, 세 번째가 우마이야, 네 번째가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가다, 라나가 되겠네요. 자, 3번 우마이야 왕조에 해당하면 우, 아바스 왕조에 해당하면 아라고 쓰시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왕조는 아바스 왕조, 아랍인 중심 정책을 펼쳐서 차별을 했던 나라는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자, 4번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입니다. 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겼었죠. 네,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또 상인 출신이고 상업이 아주 효율적이라 판단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아랍어로 기록된 쿠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세계에서 중국으로 제지술이 전해졌다. 반대가 되겠죠. 중국에서 어디로? 이슬람으로 제지술이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5번째, 이슬람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이제 보기에서 고르시오 돼 있네요. 이슬람 문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나침판 발명은 중국이 되겠죠.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모스크 정답이고요. 연금술 정답이고, 굽타 양식은 인도죠. 자, 아라비안 나이트 정답이고, 최초로 영을 개발한 건 인도예요. 굽타 왕조죠. 이걸 통해서
무슨 숫자를 만든 거죠?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건 이슬람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 헤지라, 디귿이 되겠고요. 알라 계시의 내용을 정리한 이슬람교의 경전, 쿠란이 되겠죠. 모스크를 장식하는 덩굴무늬나 기하학적인 무늬, 아라베스크.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이자 종교 지도자, 칼리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문제는 정리해봤고요.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교통로가 변화한 시기의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약간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 지역을 교역로로 쓰지 못해서 새로운 교역로를 찾아서 떠나면서 이 지역에 있던 메디나와 메카 같은 지역이 성장하게 된 것. 요게 이제 이슬람교의 배경이 되겠죠? 성장 배경.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은 볼까요? 메카와 메디나가 쇠퇴였다. 틀렸네요. 쇠퇴가 아니고 발전하였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발전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갈등이 심해진 게 맞고요. 3번. 여러 부족이 교역로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인 것도 맞겠죠.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한 것도 지도에서 알 수 있고, 소수의 귀족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교가 등장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밑줄 친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이 종교, 메카의 상인이었던 누가 만들었다?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되어 있네요. 이슬람교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이슬람교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억, 우상숭배를 허용하였다. 허용하지 않죠? 알라를 유일신으로 한다. 맞습니다. 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맞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기 묻는 문제 가장 어려울 때죠. 이 가에 등장한 게 무슨 시대다? 무함마드가 이제 세력을 퍼뜨리고 있을 때가 되겠죠. 뭐 헤지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파티마 왕조와 2번의 후우마이야 왕조는 요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요 두 개는 한참 뒤에 아바스 왕조 뒤로 가면 되겠고요.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당했다? 암살당하는 건 이때부터는 무슨 시대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다. 세습 시대죠. 네, 그래서 뒤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정통 칼리프 뒤쪽으로. 이슬람 세력이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하였다. 이것도 정통 칼리프 시대 다음이 되겠고요.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게 헤지라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자, 4번. 이슬람 왕조에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설명은 이슬람 왕조. 칼리프를 이제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칼리프를 선출했대. 자, 4명의 칼리프가 차례대로 선출되어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었다. 선출된 거는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죠. 이렇게 5번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이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수니파, 시아파. 이 수니파와 시아파는 우리 수업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수니파, 시아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가 되겠죠.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 무하마드의 후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아니다.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게 된 사건 혈통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다.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자, 6번. 다음 지도를 차지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 자, 수도를 일단 체크해 볼까요? 수도가 다마스쿠스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마이야 왕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선생님 여기 코르도바, 여기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했죠. 자,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코르도바가 점령되어 있으면 우마이야 왕조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 아랍인 우대 정책을 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몽고 침입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사사랑조 페르시아 정복한 것도 정통 칼리프 시대였죠. 정통 칼리프 시대였고, 탈라스 전투에 승리한 것은 아바스 왕조였대였고, 무하마드의 후계자로 칼리프를 성출한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쿠란에 적힌 5가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네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 다양한 신을 숭배해서 모신다. 요 3번은 힌두교 내용이 되겠네요. 다신교를 믿는 힌두교 내용. 나머지 5개는 이슬람의 5행에 해당하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 기억 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다음과 같은 이슬람 상인의 활동이 가져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돼 있네요. 자, 이슬람 상인들은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한반도에 진출해서 도자기, 향신료, 비단 등을 거래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모피, 금, 노예 등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다. 실제로 교육을 엄청 많이 해서 여기 아시아의 한반도까지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시대였어요. 이렇게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동서문화 교류가 촉진되었다. 맞는 말이죠.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맞는 말이고 금융산업이 발전하였다. 이게 무역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 은행 같은 업무가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4번에 유럽으로부터 제지법, 나침판, 화약이 들어왔다. 요게 틀린 거죠. 유럽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이슬람으로 들어와서 유럽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이슬람 제국의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였다. 그렇겠죠. 네. 9번 보겠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나와 있네요. 바로 핵심어가 떴으니까 바로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바그다드예요. 맞죠? 바그다드. 아바스, 바그다드. 그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거대도시 바그다드가 되겠습니다. 메카는 이제 종교가 만들어진 성지고, 자, 메디나는 헤지라와 연관이 있죠. 탈라스는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웠었고, 다마스쿠스는 우마이야 왕조가 수도로 삼은 곳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10번이네요. 이슬람 문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의 발달에 화학이 있고요. 천문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슬람 문화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기억, 미술, 간다라 양식이 발달했다. 간다라 양식은 인도의 쿠샨 왕조예요. 그래서 틀렸죠. 자, 지리학,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가 저술되었었고, 수학, 숫자 0을 받아들여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다. 맞겠죠. 자, 리을의 마하라바타, 라마야나 등 산스크리트어는 굽타거가 되겠죠. 굽타, 힌두교 굽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모스크 사원이 되겠네요. 모스크 사원. 나 같은 경우는 무늬가 아라베스크 무늬였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서답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는 이 정도가 있어요. 건축물은 모스크. 자, 모스크의 내부를 장식한 무늬를 쓰시오 돼 있네요. 아라베스크 무늬. 이것이 발달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돼 있네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었다. 금지되어. 그래서 뭐 조각상이나 뭐 신상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기하학적 무늬, 그 다음에 덩굴 모양의 무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부르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정리가 완료되겠습니다. 네,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숙제 확인하시고 문제 다 푼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고 채점하시고 틀린 부분에 대한 필기까지 해오셔서 수업 시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